네, 6.12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취소 발표 이틀 만에 공식적으로 재추진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재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도 적지 않았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북측과 사전 접촉 중이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미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싱가포르 외 제3의 장소가 있다는 얘기인지도 궁금하고 또 네네. 재추진 의사 확실히 공식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2월 12일을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가까운 곳에서 접촉이 있다는 것은 하나는 아마 뉴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북한의 주 유엔 뉴욕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뉴욕 예. 채널은 상시적으로 늘 소통이 되어오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뉴욕 채널에서의 실무 접촉이 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의 실무적인 접촉 이걸 통해서 명확한 이제 의제를 마무리 짓고 실질적으로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최종 점검하는 그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을 거의 이제는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언급을 했었는데 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 여부는 말씀하신 그 의제에 관한 실무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느냐에 달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까지 난관은 없다고 보시나요? 큰 틀에서의 이제 그 거중은 대체로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가닥은 잡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보면 CVID 문제랄지 또는 북미 간의 앞으로 비핵화 평화 체제를 진행시켜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그것을 마무리 지을지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사실 이게 쟁점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쟁점들이 마무리가 지금 됐거나 또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얼마만큼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최종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지금 99% 이상 지금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 여정은 이미 정리가 다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최소한의 부분들 이런 것을 두고 북미 간의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 취소가 됐었던 이유가 네, 북미 간에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각자 이제 오해를 했던 또 북한과 미국이 각자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우선은 이제 하나는 CVID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명확하게 CVID를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입장이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PVID, 예. 퍼머넌트 그러니까 영구적인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 네. 과정에서 북미 간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들이 있었다. 북한은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들어있고 예. 그 완전한 비핵화가 CVID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북한은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미국 쪽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CVID 그러니까 비핵화의 완전한 해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북측에 요구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게 예. 하나의 그 상호간에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이것에서 비롯된 부분들인데 북미가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볼튼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 김경환 제1부상이 그것을 맞받아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또 맞받아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좀 감정을 긁는 감정 싸움의 양상으로 진행된 그런 문제들이 실제 그 계속 증폭되는 그런 쪽으로 갔다. 이것을 정리를 해내야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고 또 그 이전부터도 또 김계관 제1부상이 그 개인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예. 개인 담화에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의지, 또 오해나 그런 상호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불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CVID라는 그 비핵화 방법에 있어서 뉘앙스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네네. 짚어주셨는데 네네. 그 최근에 트럼프 모델, 트럼프 방식이라는 것도 언급이 되지 그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찾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비핵화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미국 쪽 입장에서는 최초로 이야기됐던 것은 리비아식 방식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선 비핵화 그 이후에 보상하는 그런 해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핵화를 우선하는 것이었는데 북한 쪽 입장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선은 그 단계적인 해법, 그다음에 동시행동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북한은 했었고요. 그것의 접점을 잡은 것이 트럼프식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트럼프식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것은 결국 미국 입장과 북한 입장의 절충점들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야말로 트럼프식 방식은 일괄 타결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미 최고 지도자가 완벽하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행동은 동시에 하면서 또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그러나 이 비핵화의 이행 과정을 매우 빠른 속도로 아주 압축적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뭐 1년 또는 2년 안에 끝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더 나아가면 뭐 6개월 안에 끝내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핵화 프로세스 전체를 상당히 압축적이고 빠른 속도로 해내자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상 김정은식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이 세 지도자의 의중이 지금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트럼프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느냐 문제는 세 지도자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세스에 힘을 싣느냐. 이게 만약에 힘이 실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마 1, 2년 안에 북한 비핵화 평화체제 이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격적으로 개최가 됐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금요일 오후에 요청을 먼저 했다라고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은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죠. 25일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오전 중에 발언이었습니다. 25일을 우리가 날짜로 보면은 그 맥선더 훈련이 끝나는 그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과의 공군 군사훈련이 끝나는 그날을 택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고 이 제안은 아마 북미 간에 계속 문제가 꼬였던 상황들. 지난주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던 상황인데 그 상황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서 개인 담화였지만 위임에 따라라고 하는 그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 형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재 북미 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풀어내면서 정상회담을 조속히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지도자 사이에서 사실상 중간에서 중매 역할을 이번에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한미 간의 공감대 형성된 내용들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곧 전달이 아마 될 겁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전달 이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이지만 사실상 남북미 간접적인 정상회담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이번 2차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가시화시켰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진행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곧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6월 10일 정상회담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벌어진 일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된다. 이거였고 예. 그것이 어제 충분히 남북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돌파구를 제대로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일단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은 역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데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걱정하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랄지 또는 경제적 지원 문제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안심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눴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그동안 이러다가 남북관계도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군사회담을 원래 5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오늘 27일입니다. 물리적으로 5월 달 불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6월 달에 하겠다는 것이고 예.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또는 남북 간에 또 8월 달에 그 아세안 게임의 공동 선수단 구성 문제랄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뭔가 좀 꼬여 있는 이 상황들을 제대로 풀어냈다. 6월 1일 날 당장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예.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네. 북한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이제 미국의 체제 보장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정확하게 말하는 체제 안전 보장 여부가 좀 어떤 건가요? 체제 안전 보장은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예. 하나는 북한 체제 그야말로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문제이고 그것은 하나는 북미 관계 정상화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화협정 체결로 오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는 결국 북미 수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 경제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또는 북한 체제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대가로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얻어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또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아마 북미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종전선언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평화협정 체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또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북한은 요구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제조적 문제랄지 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조치들까지 포함한 것이 체제 안전 보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또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네, 것들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런 말씀처럼 미국이 이제 북한과 수교를 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까지도 다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수교가 우리 눈에 지금
바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곧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수교 문제가 그야말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당장은 북미 연락사무소, 상주 대표부 이런 식으로 평양과 워싱턴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싱가포르 6월 12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긍정적인 흐름을 낳는 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 있는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나온다면 그 과정에서 북미 간의 그런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